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정승원 이사입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저장소인 알리바바 클라우드 OSS와 CDN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SS는 클라우드상에서 대용량의 데이터와 컨텐츠를 저장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장소 서비스입니다. 정적 웹 컨텐츠 또는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에는 가상 서버를 구매하고 웹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운영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이미지 컨텐츠를 위한 이미지 프로세서를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이미지에 대한 리사이징, 크로핑, 회전, 블러를 포함한 다양한 특수 효과 등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활용하면 대용량 이미지에 대한 썸네일 서비스, 미리 보기 등에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CDN은 특별히 가격적으로 유리합니다. 성능적으로도 매우 탁월합니다. OSS와 CDN을 활용해서 운영 비용이 최소화된 웹사이트를 운영해 보세요. 오늘 세션 첫 번째로 정적 컨텐츠를 OSS 저장소에다 업로드하고 웹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다 보면 정적 컨텐츠만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웹서버나 DB 같은 복잡한 설정 없이 컨텐츠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업로드해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렴합니다. 운영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거의 투입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저장해 놨습니다. D 드라이브에 보시면 스태틱 웹사이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놨죠.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웹 브라우저가 패치해 올 수 있는 패브 아이콘에 대한 설정이 우선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에 대한 설정으로 robot.txt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파일이 동일 폴더 안에 들어있고요. 컨텐츠가 모두 다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은 것을 우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버킷을 새로 생성하거나 기존의 버킷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기존의 버킷을 활용하면서 웹이나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웹이나 폴더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버킷은 일본에 위치하고요. 그 일본에 위치한 공사 버킷에 웹 화면을 통해서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간단한 관리 방법은 화면 하단에 윈 경로가 링크가 있죠. 윈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요. 파일이 다 받아진 다음에 G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설치 파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고 나면 OSS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센티케이션을 인증을 할 수 있는 키 아이디와 키 시크릿을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저장하시면 OSS 클라이언트를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인증 키는 콘솔에서 액세스 키 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액세스 키 아이디와 키 시크릿을 화면에서 카피해서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쇼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시크릿 키의 문자열이 나오죠. 시크릿 키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6자리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펌 하게 되면 제 계정에 버킷들이 모두 다 보이고요. 공사 버킷으로 들어가서 웹이나 폴더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스태틱 웹사이트 컨텐츠를 모두 다 선택하고 Choose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업로드가 시작되죠.
업로드 되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화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웹 콘솔로 돌아가서 업로드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 버튼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카피할게요. 모든 버켓은 도메인 네임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화면에 페이스트하고 브라우저에 페이스트하고 웹이나 경로를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바로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렇죠?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이 도메인 네임은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고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컨텐츠를 지금 제대로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다시 콘솔로 돌아가서 CDN 설정을 해볼게요. CDN 설정을 하는 이유는 기본 도메인 이름이 기억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때문에 임의로 받아놓은 도메인을 쓸 겁니다. test1 techsuda.com 이고요. 이미지와 작은 파일에 대한 acceleration 그리고 OSS 도메인 이름을 바인드 해줄 겁니다. 공사를 설정을 했고요. 80 포트에 해외 지역을 했습니다. CDN은 당연히 SSL 설정이 가능하고요. SSL 인증서를 설치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443 포트에 대해서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CDN을 구성 중이고요. 컨피겨링 상태가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되면 서비스 구성이 완료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현재 설정 사항을 보시면 화면에서 도메인 네임에 test1.techsuda.com 그리고 오리지널 사이트는 bucket4로 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타입의 이미지와 스몰 파일 액셀러레이션 그리고 accelerating region의 oversea non-Chin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직 컨피그레이션에는 특별한 설정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Back to Source에 공사가 설정되어 있는 모습은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HTML이나 XML이나 텍스트 파일이 주로인 경우에는 그리고 파일이 클 때에는 스마트 컴프레션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업로드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는 그리고 이어받기 그리고 부분 파일 다운로드 같은 설정을 하실 때는 Back to Source Range를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컨피겨링에서 러닝 상태가 바뀌게 되면 CDN의 모든 구성이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설정한 CDN 도메인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test1.techsuda.com에다가 웹이나의 index.html을 호출하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로드됩니다. 이 상태로 웹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OSS를 사용하는 것의 강점 중에 하나는 웹 서버를 설치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운영이 매우 간단하다라는 거죠. 로그 파일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중화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자동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음은 OSS를 활용한 미디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전반적으로 바로 전에 그 정적 컨텐츠를 활용한 웹사이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CDN의 안티 리치 설정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OSS를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를 서비스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OSS 자체가 워낙 안정적인 트래픽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계시죠.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중에 팟캐스트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전 세션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OSS 서비스 콘솔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공사 버켓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새로 폴더 하나를 추가해서 컨텐츠를 업로드 해볼 겁니다. 폴더 이름은 웨비나 1으로 줄 거고요. 설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웨비나 1이란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OSS 클라이언트에서 웨비나 1으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모두 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플레이어 기능의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그리고 미디어 클립이 샘플로 들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JPlayer를 썼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jplayer.org 웹사이트에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최종 버전으로 들어가고 GitHub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소스 코드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해당 폴더에다가 풀어놓으면 됩니다. Jplayer 폴더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것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어놨죠. 미디어 폴더 안에다가 제가 클립들을 몇 개 넣어놨습니다. 3개에 대해서 각각 JPEG 파일로 샷도 하나씩 만들어 놨고요. 확인해 보면 예쁜 고양이 클립이 들어있죠. 샷은 스틸 컷을 말하고요. 모든 파일이 다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에서 OSS 버켓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치고 웨비나 1 하고 들어가 볼게요. 웨비나 1을 치고 들어가 보면 플레이어와 함께 미디어가 다운로드 됩니다. 보이시죠? 앞서 정적 컨텐츠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test1.tech수다.com으로 액세스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같은 화면이 보이죠? 미디어 클립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아주 쉽죠? 통상적인 사운드 웹사이트나 멀티미디어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컨텐츠를 제3자 링크를 통해서 또는 외부 링크를 통해서 무단 참조하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설정을 아주 간단하게 CDN 콘솔에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비 클립 파일을 외부의 특정 게시판이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웹사이트에서 링크하면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차단되어야 하죠. CDN 콘솔로 돌아와서 안티 리치 메뉴로 들어가서 Manually Modified 버튼을 누른 다음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차단 웹사이트를 목록을 넣는 거고요. 화이트리스트는 허가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추가하는 겁니다. 보시면 화이트리스트를 넣고 체크박스를 푼 다음에 테크수다.com 도메인을 넣었죠. 이렇게 되면 문서와 함께 요청되지 않는 모든 컨텐츠 요청은 차단됩니다. 화면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1.jpg를 현재는 정상적으로 로드하는데요. CDN 설정이 마무리되면 안티 리치 설정이 마무리되면 즉시 적용이 되죠. 릴로드 해보면 forbidden 하고 에러가 떠야 되죠. 이렇게 차단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다음은 타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만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입니다. OSS 버켓에서 제공을 하고요. 간단하게 원본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서 썸네일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이미지를 회전시킨다든지 하는 종류의 간단한 조작들을 OSS 버켓 URL에 아규멘트로 전달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프로세싱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웹사이트에서 바로 끌어다 쓰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OSS 콘솔로 들어가서요. 버켓 오버뷰를 보고 있는 상태죠. 버켓을 새로 만든 다음에 웨비나 2라는 버켓을 폴더를 새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9개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이미지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로드 해 볼게요. test1.techsuda.com 이고요. 웨비나 2에 신규 업로드 한 이미지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예쁜 고양이 이미지가 뜨죠. 이미지의 사이즈는 900, 900이고요. 관련한 가이드를 찾아보기 위해서 포털로부터 더큐멘트 센터를 통해서 OSS 더큐멘트로 찾아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가이드가 보이시죠? 메뉴를 펼쳐서 리사이즈 이미지, 크롭 이미지, 로테이트 이미지, 이펙트, 그리고 이미지 포맷 변환, 그리고 워터마크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맨 먼저 리사이즈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리사이즈에 관련한 부분이 설명되고요. 다양한 리사이징 옵션들이 예제와 함께 설명됩니다. 원래의 URL 화면에서도 보시면 example.jpg가 있죠. 그리고 뒤에 아규멘트로 전달되는 부분이 그대로 전달되면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아규멘트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원본은 900, 900이고요. 여기 지금 아규멘트에다가 h_100 하고 줬더니 100, 100인 이미지가 생성된 겁니다. 다시 400으로 넣었을 때 400으로 설정이 돼서 다운로드 되죠. 매우 편리하겠죠? 이미지의 수가 많고 다음은 회전인데요. 로테이트 링크로 따라 들어가 보면 회전의 다양한 사례가 보이죠? 이그샘플에서 아규멘트를 하나 따다가 로테이트 90도 회전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180도 돌려봤고요. 270도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45도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쉽죠? 아규멘트 값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적용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블러, 브라이트니스, 그리고 컨트라스트, 샤픈 같은 효과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이 데모에서는 블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블러에는 두 가지 아규멘트가 있고요. 블러 레디우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서로 변환해 가면서 블러 효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의 모든 효과는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규멘트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볼게요. 예, 적용이 된 상태인데 잘 눈에 띄지 않죠? 레디우스를 바꿔 보겠습니다. 40을 줘 보려고 하고요. 크게 차이가 없죠? 이번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2에서 2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눈에 띄는 차이가 있죠? 블러 필터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필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적으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원본 이미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략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내용의 이미지 프로세싱 툴은 이것을 별도의 기능으로 구입하시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자동화 툴을 별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공짜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 없고요. OSS의 기본 비용이 저장 용량과 트래픽 비용으로 과금되죠. 그 이상의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OSS의 개괄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SS 버켓 콘솔로 돌아와 있는 상태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켓 오버뷰, 버켓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버켓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ACL, 웹사이트 등과 같은 탭이 보이게 되고요. ACL 안에 들어와 보시면 Private Read, Public Read Write와 같은 세 가지 옵션이 되어 있죠. Private은 현재 계정 오너만 API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Public Read는 URL을 통해서 외부 액세스가 가능한 옵션이죠. 웹사이트 탭은 OSS에 업로드된 컨텐츠에 대한 기본 웹 페이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페이지에서 액세스하려고 할 때 그 not found에 대한 처리, 기본 처리 등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로깅은 이 모든 현재 버켓에 대한 컨텐츠 액세스를 하려고 할 때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를 저장하는 버켓이 있고요. 안티리치는 앞서 설명했었던 CDN의 안티리치와 동일합니다. 도메인 매니지먼트는 아까는 CDN을 통해서 도메인을 설정을 했는데 OSS가 직접 도메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버켓에다가요. 버켓당 도메인 하나씩 설정이 가능한 거죠. CORS는 스태틱 컨텐츠와 다이내믹 컨텐츠를 서로 분리해서 구성하려고 할 때 도메인 이름이 2개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서로 크로스 액세스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밖에도 라이프 사이클은 자동 관리 기능, 그리고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은 리전 간의 자동 복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버켓에 대한 운영 상황, 전체 스토리지 스페이스와 시간당 트래픽과 시간당 리퀘스트 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설명했었던 이미지 프로세싱은 별도의 URL 파라미터 없이도 화면에서와 같이 스태틱하게 버킷의 전체 설정으로 손쉽게 서비스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일에 대한 프리셋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버킷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자동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에는 없는 기능이고요.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다음은 CDN에 대한 개괄적인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CDN 콘솔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CDN 도메인 리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알리바바 CDN의 CDN 설정은 개별 도메인별로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기본 정보 내용과 안틸리치 등의 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test1.techsuda.com에 대한 C네임이 보임을 보고 계시고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정보와 베이직 컨피그레이션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러닝 상태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은 HTML 등에 대한 스태틱 텍스트 컨텐츠에 대한 최적화 기능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압축 기능인 스마트 컴프레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안틸리치 메뉴로 들어가 보면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외부 링크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텐티케이션은 URL 파라미터를 가지고 CDN에 대한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기능이고요. 캐시 컨피그레이션은 캐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CDN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HTTP 헤더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IP에 대한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 기능으로 들어가서 보면 리소스 모니터링 이하에 모니터링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래픽 밴드위드 화면은 시간에 대해서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밴드위드로 표시되고요. 액세스 오버뷰는 히트레이트 그리고 액세스 QPS, HTTP 코드에 대한 상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자 데이터는 PV, UV 그리고 지역별 사용자 분포 그리고 캐리어별 통신사별 비율 등으로 조회해 보실 수 있고요. 핫스팟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도메인 중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하는 URL, 레퍼러 등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모니터링은 외부에서 액세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 등에 대한 트래픽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로그는 일정 시간 단위로, 일정 지역 단위로 로그 파일이 압축된 상태로 관리가 됩니다. 로그 파일을 한 번에 또는 부분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로그 파일은 도메인별로 생성되고 관리됩니다. 이 로그 파일을 통해서 운영 상태나 CDN의 장애 그리고 서비스 장애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상 CDN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